반갑습니다. 불맷돌입니다. 오늘도 고향교회를 찾아서 떠납니다. 오늘 찾아가는 교회는 경남 거창군 가북면에 소재하고 있는 가북교회입니다. 1934년 10월 4일에 최성환 전도사가 호주 선교회의 파송을 받아 백남수씨 집에서 첫 예배를 드림으로 가북교회가 시작되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오랜 역사의 가북교회, 지금은 어떤 형편인지, 어떻게 운영 유지되고 있는지 영상을 통하여 남겨보고자 합니다. 90년 역사의 가북교회,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골짜기에 면 소재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면 소재지입니다. 작은 마을 같습니다. 무담한 정류장과 초등학교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본 가북면의 모습입니다. 가북교회가 눈에 들어옵니다. 맑은 냇가가 흐르는 면 소재지입니다. 어디에서든 교회가 보입니다. 교회 주변은 주택이 많이 보이질 않습니다. 멀리서 바라본 가북교회입니다. 우즈넉한 풍경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교회 주변으로 주택들이 많이 없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농촌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잡초가 무성한 빈집입니다. 빈집 앞에서 바라본 가북면의 전경입니다. 가북교회가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교회종이 덩그러니 자리하고 있습니다. 교회종과 조형물이 어울립니다. 우뚝 솟은 예배당이 멋있습니다. 세심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주변 조경까지 신경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척 높은 건물입니다. 예배당 뒷부분도 깔끔합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스택과 오갈 수 있는 통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너무도 아름답게 관리되고 있는 예배당의 모습입니다. 그리 넓지 않은 터에 공간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아기자기한 화단도 예쁘게 꾸며져 있습니다. 예배당과 옹벽 사이에도 비가림 시설을 하였습니다. 넓지 않은 예배당 입구입니다. 가북교회가 한국의 아름다운 교회로 선정되었습니다. 의회 이 길 67-6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예배당 내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느 곳 하나 빈틈없이 관리되고 있는 가북교회의 모습입니다. 너무 완벽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간 구조와 배치도 잘 되어 있습니다. 도시교회 못지않은 시설 관리입니다. 안내판도 잘 되어 있습니다. 교육관을 살펴봅니다. 새벽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예배실로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공간입니다. 너무도 멋진 예배실입니다. 전도와 관련된 자료들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모습입니다. 너무 깔끔합니다. 예배에 열정이 넘치는 흔적이 보입니다. 친교실인 식당의 모습입니다. 원목 식탁도 멋있습니다. 깔끔한 정리정돈입니다. 주방도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2층 대예배실로 올라가 봅니다. 계단 창가에는 예쁜 화분들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연세 있으신 분들에게 힘든 계단 같습니다. 대예배실 내부를 살펴봅니다. 통로 공간을 여유 있게 잡아서 예배당이 넓어 보입니다. 전면에서 바라본 십자가입니다. 강단을 살펴봅니다. 턱을 낮게 만들었습니다. 강단 위로 올라가 봅니다. 십자가 아래에 자리한 의자입니다. 다시금 이 자리가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대 자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당을 360도 돌면서 살펴봅니다. 양쪽으로 높은 창들이 있어서 예배당이 매우 밝아 보입니다. 천정도 360도 돌면서 살펴봅니다. 무척 높은 천정으로 인해 관리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3층 공간도 보입니다. 입구에 마련된 헌금꽂이입니다. 가지런하게 정리된 모습입니다. 가북교회 주보를 살펴봅니다. 검소하게 흑백으로 출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3층 공간을 살피러 올라가 봅니다. 먼저 회의실이 나옵니다. 밝은 빛이 들어오는 공간입니다. 목양실을 살펴봅니다. 결코 농촌교회 목양실 같지 않습니다. 잘 정리정돈된 모습입니다. 목사님의 깔끔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3층에서 바라본 2층 대예배실입니다. 가북교회를 뒤로 하고 되돌아 나오는 길, 가북면의 인구 감소가 심각한 가운데서도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고 있는 가북교회입니다. 어려운 형편 중에도 불구하고 이웃교회를 도우며 해외 선교와 북한 선교까지 감당하고 있음을 봅니다. 100년 역사를 앞두고 있는 가북교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가북면에서 복음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가북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향교회를 찾아서 가북교회 편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가복교회를 섬기고 있는 허덕원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 가복교회는 1934년 10월 14일 날 최자익 목사님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고 지금 91년 된 교회가 됩니다. 우리 가복교회는 1934년도 이 최자익 목사님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우리 그 노회의 총회장을 2번이나 역임하셨던 그런 귀한 어르신이고 순회 선교사님으로 다니셨다가 우리 최성환 전도사님과 같이 이곳을 하시다가 우리 가조교회에 이어서 이 가복이라는 지역을 설립하시게 되었습니다. 34년도 이후에 60년도까지 초가 삼간에서 그냥 교인들 몇 명이 모여서 그렇게 그냥 아웅다웅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교회를 지금 이 건물이 되기까지는 3번의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초가삼간 교회에서 처음으로 교회를 짓고 그다음에 또 가건물을 잠깐 짓고 또 한 번의 건축 이후에 그리고 이 건물은 2007년도에 하나님 은혜로 지어지게 된 교회입니다. 너무나 많은 어려운 시기에 교육자들이 많이 지나가셨고 또 짧게 계셨던 분은 몇 달 동안 또 길게 계셨던 분은 10몇 년 동안 계셨던 분도 계셨지만 이 가복교회는 참 역사가 아주 많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역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라고 하는 이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의 한 증인이 교회입니다. 34년도로 시작하면 일제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그 신앙의 그 줏대를 지켜나가는 그런 교회였었고 그리고 한국 전쟁 상황에서도 방금 말씀드렸던 양민 학살 사건과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 순수성과 그 교회의 신앙을 잃지 않으려고 많은 분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 온 지 이제 3년밖에 되지 않아서 잘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신앙의 선진들의 눈물과 땀과 그리고 우리 교인들의 기도가 이곳에 91년 동안 많이 녹아져 있는 교회입니다. 네, 거창군은 총 11개의 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창군과 가복면을 비롯한 10개의 면이 있는데 그 중에서 거창군이 한 3만 명 정도가 살고 나머지 10개 면에서 한 3만 명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가복면은 인구가 1,3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런 가장 열악한 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복면은 지금 제가 와서 3년 동안 지켜본 바로는 그래도 이 가복면 소재지 이 가복교회가 그래도 이 가복면의 중심에 서 있고 그 외에 가복면에는 이 중심인 이 가복면 우회리와 더불어서 큰 골, 개금이라고 하는 큰 골과 그 다음에 중촌이라고 하는 작은 골로 이루어져 있는 총 3개의 골로 이루어져 있는 면입니다. 1,300명의 인구 대부분은 다 농업에 거주하고 있고요. 대부분 농사와 밭을 재배하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우리 가복교회는 1934년도 10월 달에 개척된 이후로 지금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 우여곡절 가운데 지금 91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오기 전에 가복교회가 크게 부흥됐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 교회를 건축할 때 전후였고 그때는 교인들이 한 30-40명 정도 이상이 모였을 때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전임 목사님인 우리 장영춘 목사님께서 한 10여 년 정도 가복교회에 계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가복교회에 심호하시다가 사모님이 조금 편찮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교세가 좀 많이 줄어들게 된 상황이었고 그리고 나서 새로 또 후임으로 오시는 그 목사님께서도 이 교회를 해보시려고 하였지만 좀 약간 교회 내에 교인들도 빠지고 어려운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한 8개월 만에 교회를 나가버리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2022년도 3월 달에 교회를 한번 공고가 나서 한번 와 봤는데 교인이 한 12명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너가 가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소명을 받게 되었고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바로 한 달 후인 4월 1일부터 이곳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가복교회는 그 이후로 제가 와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은 교인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제 아내가 가복 초등학교 방과 후 교사를 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에 있는 선생님 한 분을 전도하게 됐고 거기 있는 아이들까지 오게 되어서 지금은 그래도 아이들을 포함한 이제 많은 교인들이 조금씩 생기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농촌 목회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에 있는 교회 또 경기도에 있는 교회에 있다가 이곳을 오게 된 것은 정말로 사명감 하나로 오게 되었고 정말 사명감 하나로 이곳에 헌신하겠다는 마음, 개척하겠다는 마음으로 와서 사역을 하였는데 사실 농촌 목회가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이지만 사람들을 목양을 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 이 농촌의 교인들의 특성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뭔가를 잘못하고 또 뭔가를 알고 있어도 바뀌지 않는 현실이 제가 3년 동안 보면서 느꼈던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농촌에 있는 영혼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다시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곳에서 원로 목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50살에 이곳에 오게 됐고 만입니다. 그리고 70세 은퇴를 여기서 할 생각을 가지고 농촌에서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면 농촌에서 여기 있는 분들과 함께 뼈를 묻을 생각으로 농촌 목회를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있으면서 느꼈던 것은 가복교회의 현실이, 농촌교회 현실이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었고 교인들 역시도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정적인 상황도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비전이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주셨냐면 여기 있는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저는 비전 가운데 두 가지 비전이 있는데 하나는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작년 2024년도 우리 가복교회 창립 90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아프리카 케냐의 둘리엥게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헌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가복교회라고 하는 이 어려운 농촌교회에서 거금을 들여서 교회를 짓고 헌당 예배까지 가서 드리고 온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자마자 준비했던 그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열매를 우리 90주년 때 작년에 귀한 열매를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저의 선교에 대한 목표는 어떤 선교도 있지만 문화 사역을 통한 선교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귀가 안 들립니다. 그리고 글을 모릅니다. 아무리 설교를 해도 듣지 못하고 이거를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문화 사역을 많이 이용합니다. 연극 공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에서 뮤지컬 공연도 2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콘서트도 1년에 2번 이상씩 합니다. 이런 공연들을 하는 이유는 이분들에게 그나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문화사역을 통한 어른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저희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저희 비전은 다음 세대입니다. 지금 우리 가북교회가 작년에는 19명이었고 올해는 1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년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앞에 이제 교회 학교 기숙사를 또 건축을 하게 될 계획도 있고 또 이 가북 지역에 이 다음 세대를 저는 살리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브르타 강사 자격증도 있고요. 저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지지난 주에는 초원에 있는
진주에 있는 초원교회 목사님이 그 국제학교 아이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아이들 13명과 함께 일일 캠프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 이 캠프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와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이 교육이 저희 앞으로의 큰 비전입니다. 네, 저는 이곳에서 원로가 될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70세 이후의 목표도 지금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올해 계명문화대학교 국제기술선교협력과라고 하는 융합 베이커리, 그다음에 제과 제빵, 그리고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2년간의 과정인데 올해 3월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제 노후 이후에 이 가북에 있을지 거창에 있을지 경남 어디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노후 이후에 저는 이 빵 선교를 통한 또는 커피 선교를 통한 이웃들과 함께하는 사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제가 이곳에 있을 동안만 할 거고 그 이후에는 조금 더 선교의 방향을 넓히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지금 계명문화대학교에서 열심히 국제 선교협력기술과라고 하는 곳에서 빵 배우는 기술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다 그렇겠지만 저 역시도 사모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서울, 경기라는 지역에서 어떤 문화적인 혜택을 받고 살아왔던 그런 사모에게 이곳이라는 곳은 참 어떻게 보면은 유배지와 같은 그런 지역입니다. 또 제 아내가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왔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서도 잘 적응해 나아가면서 아이들을 또 이렇게 케어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그 일을 하면서 저에게 목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모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 고맙다 그리고 감사하다 이런 말로는 할 수 없을 정도의 참으로 귀한 동역자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이 경남 거창의 생활이 참 행복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의 어떤 부흥도 감사한 일이고 교회에 아이들이 생겨서 노인들 뿐이었던 이 교회가 조금 더 분위기가 살아가고 있고 나름대로의 어떤 감사한 일도 많은데 제가 이곳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은 저는 거창군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여러 분야에서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창군에서는 제가 하고 있는 것은 한 권의 책을 썼습니다. 나도 작가라고 하는 제 인생을 돌아보는 어떤 책을 5손가락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을 썼고 또 문해교사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문해교사는 글을 모르시는 어른들에게 가서 가르칠 수 있는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고 또 아이들 다음 세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브르타 강사 심판 자격증까지 이곳에서 따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저는 이곳에서 열심히 무엇인가 의미를 부여하려고 생활을 하고 있고 거기서 나아가서 제가 조금 해왔던 성우 역할 그리고 어떤 연기 역할 이를 좀 살려서 저는 지금 거창의 극단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연극을 또 하고 있고 또 그곳에서 저는 좀 여러 가지 문화 행사에 대한 일들도 행사를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선교는 요즘 선교는 참 이 문화를 벗어나서는 선교가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것이 현재 지금의 제빵 제과를 통한 어떤 계명문화대학교 활동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저는 이 거창에서의 삶이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그 총구석까지 왜 갔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이곳에서 나름대로 교회도 행복하고 그리고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도 의미를 부여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행복한 삶을,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